그 아래에 보면은 있습니다. 네, 예, 오케이, 찾았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리트리를 만나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고일봉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줌을 맡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 잘 몰라. 누군가 조금만 알려줬으면 시간 절약을 좀 많이 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좀 더 빨리 별 어려움 없이, 물론 이제 겪어야 할 것들은 다 겪어서 이제 저희가 배워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익히고, 트레이딩도 아니면 사업도 이렇게 잘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꼭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잘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후원하는 친구들이나 제 밑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알려줘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제가 하는 강의는 지금부터,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내용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전혀 코인 뭐 투자 뭐 이런 쪽으로는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아무것도 경험이 없었고 누나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내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었지. 저도 만약 누구 친구나 뭐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려줬다면 잘 안 들었을 것 같아. 귀에 안 들어오고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뭔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 다행히도 저희 누나가 이게 저를 알려줬기 때문에 걱정 반, 궁금증 반 이렇게 해서 이쪽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들여다보고 뭐 책도 제법 많이 읽어보고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짬짬이 밤새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뭔지 몰랐기 때문에. 들어보고 이제 내린 결론은, 항상 세상이 변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AI라든지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호기심이 많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써보는 편인데, 쓰면서 저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그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살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게 이렇게 잘 살거나,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남들 사는 만큼, 조금 어려울 땐 어렵기도 하고, 또 풀릴 때는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정말 이제 인생이 폈다 할 정도로 성실만으로는, 뭔가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뭔가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잘 사는 분들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 일을 만나서 코인이라는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술과 어떤 시대의 흐름과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소스 코드 같은 코인이 가치를 갖게 되고, 그 어떤 중앙이라는 통제 없이 가치가 이렇게 서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들에 좀 감탄을 했고, 세상이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이 변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감지했던 것 같아요. 감지해서 이게 흐름이 그쪽이라면, 이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무조건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독하고 누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번씩 이 시장에 뛰어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아, 자,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하고,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트레이딩이라는 시장이 있구나. 그리고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가능성을 보면 볼수록, 진짜 막 흥분됐어요. 이렇게 1% 2%
라고 하지만 계산이 이제 머릿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고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도 되고 뭔가 어떤 기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트레이딩을 해서 빨리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가장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트레이딩이란 시장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와, 내가 이렇게 욕망 덩어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형제간에도 뭐, 일 있으면 양보도 잘하는 편이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트레이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사람의 그 욕망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잃어도 보고, 마이너스라든지, 뭐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면서, 뭐 가스마리도 해보고, 이런 것, 경험들을 한 수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중간에 열심히 듣고, 저런 분들은 저렇게 트레이딩을 하는구나 해서, 오직 트레이딩에만 목숨을 걸고,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적혀 있던 이제 거래소 이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정도였기 때문에, 배워서 해보진 않았지만, 이해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해해서, 이용 방법을 금방 익혔고, 사실 거래소 이용 방법이 운전으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치면, 운전하는 것을 레이싱 경기라고 치면 운전법을 배우는 건데요. 아주 중요하긴 중요해요.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저희 어머니 연배 정도 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 거래소 이용 방법을 굉장히 좀 처음에 생소해하고 좀 어려워하고 못할 것 같아 하는 분도 많이 있던데 결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서 거래하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그래서 김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보험을 든다면 오른쪽 손가락만 보험을 드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용하기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소 이용 방법은 처음 할 때 조금 도움 받아서 얼른 이해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저는 이 시바지노구 하루 1% 수익은, 올해 한 6월 정도에, 유민호 대표님한테 전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헤맸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기준도 없었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찰나에, 시바지노구를 만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 이제 시스템으로 시바지노구 하루 1%를 1단계로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 방법이 바로 이제 익숙해진다면 바로 시바지노구 하루 1%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연습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좀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은퇴하고 싶은데, 이 일바진업으로 해서 하루 1% 수익이 난다면, 자기가 수익이 난다면,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이 나와요. 왜냐면, 주위에 제 친구들도 뭐 코인 한다는 친구들 보면, 오래전에 사서 그냥 들고 있다가 뭐 마이너스 30인, 40인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트레이딩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소개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바지노고 연습하면서 리트리의 프리미엄 차트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1단계, 2단계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해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 경험이 당연히 쌓일 것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잃지 않는 거래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할 그 자신만의 이제 원칙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에서 익절을 항상 하겠다라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무진장 뭐 10%, 20%까지 두지 않고 5% 이내에 손절을 끊겠다라는 어떤 손절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반에는. 그런 어떤 원칙을 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가면 제 생각에는 가장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가는 거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골프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했을 때 처음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정해진 시스템대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떤 욕심도 좀 있고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미 했던 분들이, 이미 지나왔던 스폰서분들이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제시해주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거는 뭐,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라면 이게 답이라는 거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음, 왜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렸고, 이 부자빠를 쓴 이유는, 예전부터 저는 이 수익의 요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봉급생활자 혹은 제주가 아니라 이제 한국은 자영업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자영업자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두 가지 왼쪽 편에 있는 사분면에서 수익을 얻어가는데 실제로 큰 부자가 되거나 인생이 바뀌거나 하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나 아니면 인베스터 투자가 쪽에서 그게 수입을 많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서 비즈니스와 투자가로 넘어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뭐 대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음,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가게라도 운영해 보신 이제 사장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장이라는 마인드, 그 가게조차도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마인드로 경영을 하는 분들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창틀에 먼지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근데, 뭐, 알바를 쓰거나 직원을 쓴다면, 사실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만난 이 리트리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였어요. 이건 비즈니스구나. 비즈니스고, 투자가 같이 섞여 있는 비즈니스구나. 굉장히 이제 명쾌하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비즈니스 사업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투자는 사실 꿈을 꾸지 못했어요. 투자는 엄청 자본이 있는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저는 그 당시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리트리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EX로 이름이 바뀐다 그러죠. 그죠?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투자에도 제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같이 있는 이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비즈니스 창을 넣어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물론 리트리가 트레이딩만으로도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도, 저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서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차트가 눈에 보이고, 어디서 진입해서 어느 정도, 요럴 때는 몇 퍼센트 정도가 안전하고, 뭐, 이렇게 조금 반대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한번 탈출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자산이 늘어나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지만 이 리트리는 비즈니스적인 매력이 진짜 크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레퍼럴이에요. 제가 처음 구독을 딱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구독이 이제 3,000불이면 3,000불에서 이제 10개월이면 하루에 한 13,000원 꼴인데 내가 과연 트레이딩을 해서 이 하루에 그 구독료 이상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계산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당연한 이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봉급생활자적인 저는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봉급생활자적인 계산이고 그래서 얼마나 물론 뭐
소비를 하는데, 소비에 대한 표현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는 이제 현명한 소비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으로 본다면, 미래에 어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크게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레퍼럴 수익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들어가 보면 레퍼럴 OKX나 빙엑스 같은데 이제 등록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몇 차례 정도 지금 레퍼럴 수익이 그 본 홈페이지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시드가 많거나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레퍼럴도 진짜 많이 이렇게 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트레이딩에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 트레이딩에 대한 수수료, 거래소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이제 저희 리트리가 이제 멤버십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바이낸스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새로 만든 우리 빙엑스나 OKX에 좀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거래소에 돈을 좀 넣어서 거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레퍼럴 수익을 페이백 해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광고하는 거죠. 광고료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래소는 그 일반인들한테도 소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같은 데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항상 그 레퍼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친구를 소개하면 뭐 얼마의 그 보상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트레이더들을 어, 입금시키고 트레이딩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광고 비용이 되는 건데 저희 리트리는 생각해 보시면 저희 리트리 회원만큼 트레이딩을 하루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찾기가 힘들고 그 코인을 먼저 시작한 초기에 막 10원, 20원 할 때 이렇게 사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거의 안 해요. 트레이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급할 때 한 번 이렇게 파는 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트레이딩이 되고 그때야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뭐 하루에도 어떤 분들은 20번, 뭐 20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이제 멤버십의 힘으로 페이백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이제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그때 들었을 때는 발생하는 수수료의 70% 정도를 회사가 가져와서 50% 이상, 50% 정도 되는 것들을 본인들한테 이렇게 페이백 해준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음, 구독료가 무료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구독료 정도는 그냥 내가 거래하면서 그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거래 수수료만으로도 이 리트리 구독료는 무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됐죠. 그래서 내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트레이딩을 배우면서 구독료를 페이백 받으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레퍼럴 수익이고, 항상 부모님이 얘기한 첫 번째는, 트레이딩을 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이트리의 그 수익, 가장 큰, 첫 번째 수익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레퍼럴 수익이 엄청 커졌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 이상 되면,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직급자가 받을 수 있는 또 레퍼럴 수익이 아주 크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마케팅 수익이죠, 마케팅. 나 혼자 일해서 돈 버는 직원, 전 직원이 일해서 돈 버는 회장, 그리고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 사장, 전국에 가맹점을 가진 사장. 나 혼자 구독하고 트레이딩해서 돈 벌기, 전 세계 구독료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돈 벌기. 저는 이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트레이딩만 하고도 나는 자산이 충분히 있고 트레이딩해서 하루 1%, 뭐 2%, 5% 정도 벌어서 내가 그 충분히 경제적 연태를 가능하고 하면 굳이 뭐 남들한테 알려가지고 할 필요 없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알려주겠지만 굳이 막 열심히 안 알려도 상관없지만 거의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고모님처럼 시드를 막 많이 가지고 이를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미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줬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고모님이 항상 얘기하시던데, BBQ 사장님을 잘 아신대요. 근데 BBQ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킨을 튀겨서 파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어, 누가 치킨을 팔고 싶어 하는지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떤 분들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마케팅이랑 결국은 일본도 엄청 크고 지금 중국도 이번 컨퍼런스 본 것처럼 엄청나잖아요. 그죠? 9만 프로 수익 내시는 이제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 아이오님도 생기고 그러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있는 인구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몰라서 못 쓰고 있지 우리처럼 알아서 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구독료를 내고 구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 마케팅적으로 얘기해서 그 외국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 동남아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나의 어떤 마케팅으로 인해서 구독이 일어난다면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독료의 일부를 제가 마케팅 비용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떤 전 세계 가맹점을 가진 어떤 큰 비즈니스 오너 못지않게 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음, 이 얘기는 오늘은 생략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코인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왜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못 버는지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늘 그렇듯이 학교에서 돈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어떤 경제적인 지식을 그렇게 뭐 이렇게 배운 어떤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아까 그 지나갔던 다큐멘터리나 이 코인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맨날 많이 듣던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는 그냥 확장된다, 뭐, 팽창한다, 확장한다, 이런 뜻인데, 뭐가 확장하냐면, 돈이 확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그,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이 계속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야만 어떤 그런 처음 일어났던 어떤 빚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갚아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런 구조로 처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서 저희 서민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양적 증가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통보를 하고 찍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부담,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일반 어떤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삶은 좋아지지 않는 어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판단해서 그렇다면 고모님이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디플레이션 사업을 해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남아있고 오히려 더 가치가 더 상승하고 그런 상승하는 가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그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너무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돈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누군가가 우리의 그 동의 없이 어, 이제 양을 늘리고 있고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전부터 현금을
놔두지 않고 뭐 금이라든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들로 자기 재산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미 했던 것들이고, 저희도 이제 그 코인이나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이 시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크게 접근하시면 좀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막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고야 프리미엄 차트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 이 리트리의 고야 프리미엄 차트는 이제 그 모든 거래소, 코인의 거래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리스메타라는 회사가 받아서 AI를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AI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조합되었을 때 코인 시세가 오르더라.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조합됐을 때 내리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호로 이렇게 뱉어주는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L 뜨면 시세가 오르는구나. S 뜨면 시세가 내리는구나. 라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단순히 그 차트를 잘 이해해서 차트가 주는 신호대로 오른다, 내린다에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궁금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막 오픈 채팅방 이런 데들을 찾아봤어요. 뭐 비트코인이나 뭐 트레이딩 관련된 채팅방을 들어가서 뭐 900명, 1000명 정도 있는 방에 들어가서 며칠 이렇게 그 어떤 글들을 올리나라고 봤더니 어 그냥 이런 식이에요. 오늘 롱에 몰빵 했습니다. 뭐, 만약에 떨어지면 오늘 저녁에 저 한강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말 한 1% 이하 정도 되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긴 있어요. 그분들은 지표도 잘 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원칙도 가지고 계시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그래서 사요? 사지 마요? 이제 팔아요? 팔지 말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몇몇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재산을 막 거기다가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던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또 어려웠던 부분.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단어가. 차트도 생소했고, 그 다음에, 뭐, 코인도 생소했지만, 뭐, 지지 저항이니, 분할 매수니, 원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 브리핑을 한 몇 개월 동안은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오해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오해라는 건 잘못 이해했던 거죠. 잘못 이해해서, 반대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차트는 세력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얘기했는데, 세력이 그림을 그리나? 차트가 도대체 뭐지? 차트가 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상상하던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 그리고 가격, 요거를 단순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해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이게 뭐 코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물건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100개를 무언가 사야 되는데,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축소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1000원보다 싼 거는 팔고 있지 않고, 딱 1000원짜리를 200개 팔고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100개만 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개만 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 1000원이 그 순간에 시장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인은 이 거래가 이루어진 순간 시장가가 딱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1000개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개를 사야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처음 코인을 꼭 사야 됐던 이유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구독할 때 XRP를 사서
이제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꼭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XRP의 가격에 상관없이 오늘 무조건 1000개를 사야 되죠. 1000개가 아니라 구독료를 만큼을 사야 되죠. 그죠? 4천 몇백, 500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사서 구독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꼭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봤더니 지금 코인이 이렇게밖에 없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싼 1000원 가격부터 이렇게 200개, 100개, 300개, 그다음에 400개를 모아서 사게 되겠죠. 사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000원부터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1300원이 이 거래가 끝난 시점에 시장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가격은 1300원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에 있는 캔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될 때마다 캔들이 이렇게 솟으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이 캔들 봉 안에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거래할 때 산다는 거는 누군가 파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를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요. 이 코인 갖고 있으면, 막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코인을 1000개만 팔아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고 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비싸게 사주겠다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팔게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 700원이 이 거래가 끝난 시점에 시장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아까 1300원이었던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내리면서 거래가 되면서 캔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시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요 1000원이라는 가격, 1000원이라는 가격이 이 캔들의 가격이 시작되는 시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캔들은 1시간 동안 가격이 기본적으로 우리 프리미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시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 캔들 모양으로 축척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꼬리가 생긴다는 것은 꼬리는 이 시간대 가격이 여기까지 갔다가 왔다는 흔적을 남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꼬리는 가격이 움직였다가 가는 흔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봉에서 갑자기 파란색 봉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시작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시작가보다 더 높아지면 상승했다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되는 거고, 시작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900원으로 1000원보다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면 이제 가격이 이 시간대에 전 시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해서 색깔이 바뀌면서 음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캔들은 꼬리와 몸통과 색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700원까지 이렇게 내려서 하면 이렇게 캔들이 이 시간대에는 시작가 1000원보다 700원까지 내려앉아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 다음 시간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700원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700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거래가 되었다면 봉이 이렇게 요 시작 아래에서부터 시작 700원부터 시작해서 1300원까지 오른 이렇게 빨간 양봉이 형성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고에라인에서 사세요, 고에라인에서 진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시점에 어디 있는지 요거를 캔들 보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들 색깔은 저는 이제 아까 그 업비트 기준으로 양봉, 음봉을 그리긴 했는데, 거래소마다 캔들 색깔은 조금 기본 세팅이 다르고요. 자기가 원하면 색깔은 바꿀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트는 세력이 막대한 자금으로 거래를 켜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추가하면 세력이 자기 돈만으로 거래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그 유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유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사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미들이 같이 사게끔 혹은 개미들이 같이 팔게끔 이렇게 유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막대를 어, 그 캔들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는 말 그대로 떨어지지 않게 밑에서 받쳐준다, 지지해준다 라는 게 지지고요. 저항은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저항을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 그 프리미엄 차트에서 5번이죠, 그죠? 5번을 누르면 지지와 저항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 밑에 이 초록색 선으로 바이라고 쓰는데 이제 바이는 사세요 선이잖아요. 사세요 선이 왜 지지냐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지지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라는 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요 가격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싸졌으니까 내가 좀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선을 보면 가격이 이렇게 캔들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이선에 탁 도달하면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흔적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살려고 하는 매수 세력들이 사면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트레이딩 할 때 꼬리 잡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잘 잡으면 이렇게 순간 상승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죠. 저항은 반대로 이 위쪽에 있는 빨간 라인, 셀 라인이 이제 대표적인 저항 라인이긴 한데요.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까지 가격이 올라오면 이제는 익절해야 되겠다 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팔아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마찬가지 반대로 꼬리를 만들면서 쭉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숏을 진입해서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지지저항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음, 이 캔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적인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사고 누가 더 많이 팔고 얼마나 많은 양이 매수 매도가 되고 있는가의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누군가가 아주 정말 많은 양을 순식간에 팔거나 순식간에 살 수 있다면 금방 그 우리가 5번 눌렀던 바이 1, 2, 3, 6까지 나오죠. 1, 2, 3, 5, 6까지 나오는 그 바이선이 절대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차트에서 5번을 눌러서 이게 지지 라인이라고 했는데 뚫리고 뭐 그냥 줄줄줄 내려와 버렸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바이가 사는 바이가 아니고 바이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 양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사야지라고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다 팔고도 더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양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가격은 바이선을 뚫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양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세요. 요즘은 신호가 너무 잘 맞으니까요. 저도 어, 메이저 코인 말고 알트 코인들도 자주 거래를 하게 돼요. 신호가 확률이 있고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짧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서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말한 내용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총이 크고 그 많은 일반 코인 트레이더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이제 주로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인들은 누군가 어떤 일정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세를 움직이기에는
움직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많은 자금이 들거나, 좀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기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10%, 20%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회복력이 좀 강하게 있어요. 메이저 코인들은. 원체 전 세계에 많은 그 보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물렸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며칠 이내, 뭐 길어도 일주일 이내 정도면 다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훨씬 높고 안전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뭐 0.00 몇, 000 몇 이렇게 시총이 굉장히 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도 그런 코인이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장대 하나 솟아도 알트코인은 와, 막 몇십 프로도 그냥 수익이 될 수 있겠다. 수익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건데 항상 트레이딩은 반대로 수익이 크다면 손해도 클 수 있다는 걸 항상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는 오히려 수익 구간보다는 어,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가는 것이 점점 이제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성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 모으기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 리트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의 최종적인 돈이 인플레이션 화폐라면 결국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손에 들고 있고 하고 있고 가지고 모으고 있는 어떤 돈의 형태가 결국 인플레이션 화폐라면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트레이딩을 했지만 어, 인플레이션 화폐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또 떨어지겠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가치를 내가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좀 이렇게 혼용돼서, 코인 모으기가 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아이오님들이 말씀하는 코인 모으기는 그 거래소 계정에 보면 코인엠이라는 거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선물 거래를 하는데 내가 USDT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솔라나면 솔라나, XRP면 XRP,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의 개수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바로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코인을 내가 팔지 않고 코인을 보유하면서 선물 거래를 계속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래소가 머리를 쓴 거죠, 그죠? 코인 홀더들이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 거래하려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XRP를 몇 년 동안 난 절대 팔지 않을 거야 하고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코인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팔지 않거든요. 팔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그 코인엠을 개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거래소라면 그렇게 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지 않고 코인 그대로 개수 그대로 선물 거래를 해서 이익을 코인 개수로 받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인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코인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잘못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오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코인 모으기는 꼭 코인엠이 아니더라도, 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책에서도 항상 나오지만 꾸준히 그 무슨 적립 방식이라고 하던데 매달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가 모으고 싶은 코인을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을 매달 그냥 일정 금액을 계속 사서 모으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현물에서도 사실은 코인 모으기가 돼요. 되는데 음, 이게 이해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선물은 잘 모르겠고 현물 트레이딩만 한다 라고 하면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롱 시그널을 많이 보실 거예요. 롱. 왜냐면 기본적으로 코인이 시세가 올라야 이득이니까요. 그쵸? 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L 시그널이 뜨면 이제 코인을 막 사죠, 그죠? 사서 충분히 아까 이제 지지 저항 라인까지 이제 올라갔다, 수익이 났다 하면 팔고 이제 와, 수익 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트레이딩이 아주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잘한 건데 코인 모으기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트레이딩의 결과로 돈은 벌었지만 번 돈이 어떤 형태죠? 인플레이션 화폐죠. 그죠? 원화죠. 혹은 달러. 그죠? 원 하나 달러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코인을 모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코인 모으기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S 시그널을 봐야 되는 거예요. S 시그널. 떨어진다. 확실하게 S3가 떴네. 그리고 고야라인이 뚫렸네. 그러면 이제부터 현물 시세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할 때 파는 거예요. 팔아서 현금으로 잠깐 시세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했다가 충분히 떨어졌네. 이제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하려고 탁 추세가 꺾였네. 했을 때 다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의 형태가 코인이죠. 그러면 저는 디플레이션 화폐인 코인을 내가 마지막에 소유하게 되는 거고, 아까 떴을 때 팔았던 시점보다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이것도 사실 코인 모으기입니다. 그래서 현물에서도 양방향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되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화폐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혹은 내 계좌에 얼마라고 찍혀야만 수익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화폐가 인플레이션 화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사실 거기에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인 모으기 시점으로 트레이딩 한다면 내가 어제 코인을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강남 땅인 거죠. 강남 땅을 요 진입받을 때 팔았다면 이익을 받겠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이 허허벌판 진입 땅을 팔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익이 됐지만 지금 현 시점에처럼 강남 땅이 가치가 상승할 걸 알았다면 이분들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그죠? 안 팔고 더 많은 땅을 사뒀겠죠, 그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앞으로 엄청난 개발로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더 많은 진흙탕 땅을 사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더 싼 가격에 더 넓은 땅을 사놓으면 이익이겠죠, 그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남 땅을 자꾸 팔아서 돈을 벌 것이 아니고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코인 모으기의 관점입니다. 원칙 같은 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음,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음주 매매, 수면 매매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트레이딩 했던 거를 쭉 한번 되짚어 보면 자기 전에 했던, 졸면서 했던 어떤 트레이딩들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막 욕심으로 뭔가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막 억지로 잡았던 이런 것들이 거의 손해를 많이 본 것 같고, 딱 집중하고
정확한 타점에 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손절에 대한 원칙, 손절. 손절은, 적으로 마이너스가 뜨는 순간, 저희가 클로즈 포지션을, 손해를 확정시키지 못해요. 그거는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면 쉽게 손절 버튼을 누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요럴 때는, 어, 손절한다. 그리고 요럴 때는 요 정도에서 손절한다. 이런 원칙들을 하나씩 세워 나가야만, 내 소중한 시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들은 그냥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이게 분할 매수 개념이 될 건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000원에 100개의 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요렇게, 아주 단순하게 요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쭉 오를 때, 어,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뭐 2%에서 3% 정도 이익이 났는데, 여기서 익절을, 원칙이 있는 분들이라면 익절을 했겠죠, 그죠? 익절을 했는데, 익절을 못하고, 이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막 45%까지 떨어져 버렸다. 라고 하면 이제 물을 탈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물타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550원으로 뚝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45% 떨어졌을 때 200개를 추가해서 매수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평단가, 평균 단가가 1,000원하고 550원. 1,000원에 100개, 550원에 200개니까 딱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평단가가 700원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점에서 잘 반등해줘가지고 950원에 익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트레이딩 뭐죠? 포지션 히스토리에도 보면 이제 익절로 잡히겠죠? 몇 퍼센트 익절 이렇게 딱 나와서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 700원인 총 합쳐서 300원이죠. 그죠? 300개죠. 300개 코인이면 곱하기 해서 21만 원어치 코인을 샀는데 950원에 익절해서 28만 5천 원에 팔았기 때문에 7만 5천 원이라는 이익이 실현됩니다. 잘한 매매죠. 그죠?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하나는 제일 처음에 매수했던 1,000원에 100개, 1,000원에 100개짜리를 950원에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95,000원에 팔았다라고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5,000원 손실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밑에 550원에 200개를 사서 11만 원치 코인을 사서 950원에 팔았기 때문에 19만 원에 판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8만 원에 익절이 되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8만 원과 마이너스 5천 원을 합쳐서 7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물을 몇 번을 타던 간에 그 들어간 포지션은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플러스 퍼센테이지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내가 아까 처음 진입했던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면 손절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나중에 물타기 했던 자리에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익절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게 상쇄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마이너스 30%가 물려 있어요. 물을 타야 될까요? 물을 타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진짜 저점을 다졌고, 강한 상승이 시그널이 잡혔어요. 그러면 물을 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물을 탄다기보다 거기에서 당연히 이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추가 시드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스코어 차트를 보든, 뭐 시그널을 보든, 아무리 봐도 하루 이틀 횡보예요, 횡보. 어. 횡보면 물이 타는 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물 타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횡보 때는 이익이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이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추가로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 해도, 내가 마이너스 된 부분을 상쇄시키기에는, 더, 뭐죠? 힘이 미비해서, 어, 물타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물탈 금액을 다른 차트를 찾아보고, 수익이 충분히 날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그냥 트레이딩 하는 게 맞아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30%된 거를 마이너스 30%를 지울 수 없구나. 지울 수 없고 그냥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를 계속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똑같은 코인에 물을 타면 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는 좀 작게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금액은 금액은 똑같고요. 만약에 상승이 없다면 똑같고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두 번을 타든 열 번을 타든 상관없이 열 번이면 열 번이 다 개개인의 어떤 그 손익 구간을 자기가 가지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 꼼꼼하게 계산을 좀 해서 무조건 떨어졌다고 물타는 것은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가요? 이거는 상당히 항상 할 때마다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되었네요. 혹시 제가 이 수어를 풀 수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음소거 해지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어, 상관없어요. 사실, 저도 잘 안 물어보긴 했는데요. 강의할 때. 강사님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렇긴 했는데, 각자가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는 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혼자 알아보지 하면 3개월 걸릴 게 한번 그냥 잘 물어보면 하루아침에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이렇게 채팅창도 올려주셔도 좋고 하시면 혹시 잠깐 제가 기다려 봤다가 없으면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차분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이언님은 너무 잘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매진 시간. 초보자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서귀포 네. 꼭 갈게요. 네, 한번 오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한절기 감기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예, 감기가 안 그래도 오늘 막 네, 목소리가 감기가 들어올라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다들. 자,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